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일 토요일 독서 모임 발표자 송봉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책의 제목은 강한 독서, 나는 오직 쓰기 위해 읽는다. 저자 이은대입니다. 강한 독서라는 것은 책 속에 나에게 와닿는 문장을 적용하고 내 삶의 조각을 찾아 가치를 부여하며 그 가치가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는 독서법과 글쓰기를 실천하자는 저자가 제안하는 독서법입니다. 왜 독서를 해야 하는가? 저자는 1장에서 독서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책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책의 가장 큰 효율성은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삶을 읽는다는 것이고 작가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책은 절실하면 읽게 되고 이 독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견디는 힘을 키워서 고난과 좌절, 절망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공을 다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은 읽을 수도 있고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감과 필요성을 느낀다면 절실한 심정으로 독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내용 안으로 내 삶을 투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독서를 4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는데요. 1차원 독서에서부터 4차원 독서를 얘기하는데 1차원 독서는 단순히 줄거리를 읽는 것, 2차원 독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 3차원 독서는 책 내용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사색 내 삶의 철학을 세우는 것, 4차원 독서는 내 삶의 이야기가 타인의 삶을 변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책을 쓰는 것을 4차원 독서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쓰는 것을 강한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책은 읽는 속도와 관계없이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읽고 쓰는 삶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2장에서는 강한 독서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이며 한 권의 책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는 보물찾기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보물을 찾아낸다라는 재미로 독서를 하면 태도가 바뀌어진대요. 그리고 사람이 집중을 잘할 때는 관심과 재미를 느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재미를 붙였을 때 집중하는 것처럼 이 책을 읽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보물을 찾아낸다는 생각으로 독서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 속에서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문장으로 앞으로 절대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살지 않겠다라는 시드니 셀던의 게임의 여왕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변화와 성장을 위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합니다. 좋은 책을 만나 내 삶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고 내 삶으로 받아들여 한 권의 책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는 병행되어야 하는데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무조건 많이 써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읽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책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책을 읽으라 합니다.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문단을 읽으면서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고를 열어가는 것. 그리고 또한 책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것을 독자에게 전달할 때 진짜 독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삶의 가치는 언제나 나에서 타인으로 이어질 때 가치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또한 책을 읽고 우리가 글을 쓰는데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줄거리 요약을 하거나 독후감이나 서평이나 책 쓰기 등이 있죠. 그러나 책을 출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읽고 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한 독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책 속의 문장을 통해 잃어버린 내 삶의 조각을 찾아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가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는 독서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글로 읽었지만 이게 직접 내가 해보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강한 독서의 그 정의를,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독서의 개념 속에서 키워드를 찾았어요. 책 속의 문장. 2번째,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 속의 문장에는 책 속의 문장을 통해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잃어버린 내 삶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며 타인의 눈치 보는 일이 사라지며 신념과 가치관이 생겨나 불안하고 초조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것, 즉 독선적인 삶에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타인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현실에 맞게 재창조하되 그 가치가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사례가 곁들여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에게 책은 도구가 아니라 살아가는 의미와 이유를 되찾을 수 있는 보석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독서는 타인의 삶을 읽는 행위이고 또한 사고의 폭을 넓고 길게 만들어주고 또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감정의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한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한 독서의 1단계는 이해, 그리고 2단계는 선택, 3단계는 회상, 4단계는 투영, 5단계는 글쓰기가 있는데요. 1단계의 이해라는 것은 읽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단계로서 저자는 3줄로 요약하는 습관을 들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선택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단계로서 5개 정도의 키워드를 뽑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회상에서는 이 뽑아놓은 키워드를 가지고 낙서와 메모한다는 생각으로 마구 손이 가는 대로 마구 적어보라는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4단계 투영은 책을 쓴 저자의 삶과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독서의 5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글쓰기는 이해, 선택, 회상, 투영을 통해서 내가 글을 썼던 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3줄로 요약해보고 키워드를 5가지 선택해보고 또한 그 키워드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서 회상해보고 또한 작가의 삶에 나의 삶을 투영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것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새로운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은 후에 나의 생각을 정립하고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강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문단을 먼저 찾는다. 2번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한 후 나에게 맞는 키워드를 뽑는다. 세 번째, 키워드에 따른 나의 경험을 돌이켜 회상하고, 네 번째, 저자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고, 또 새로운 글을 쓰고 이것을 독자에게 전한다는 것이 강한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한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저자의 깨달음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더욱 겸손해지고, 책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읽고 배우고, 그러면서 내 삶을 또한 글을 쓰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 책에 집중하고 키워드를 정한 후 책을 읽으면 생각의 꼬리를 이어갈 수 있고, 또한 체계적인 읽기가 가능하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김으로써 삶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상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저자는 전과자, 파산자, 알코올 중독자, 막노동꾼,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 반성하고 그 위에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투영, 타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데 삶을 쓰고 삶을 읽고 삶에 적용한다. 그리고 진실한 삶을 써야 하고 온 힘을 다해 읽어야 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정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저자의 삶에 나를 투영시켜 또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으로 읽는 독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쓰기가 왜 중요하냐.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쓴 글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쓴 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죠.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견도 정리해두면 서서히 내 사고가 확장되어 가고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는 데서도 기쁨과 희열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무조건 꾸준한 연습이 필수라고 해요. 그리고 저자는 강한 독서를 넘어서 독서의 필요성을 또한 강조하는데요. 먼저는 독서 습관이 먼저다. 저자는 7년째 독서를 하고 있는데 이 독서를 통해서 모든 사건과 사고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고요. 저자의 삶을 먼저 만나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은 반드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아주 매우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 글을 쓰고 4시간 책을 읽는다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책을 읽으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라면서 보는 사람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라는 권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절실함과 필요성이 필요하죠.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딱 한 달만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차에서는 이 문구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왔거든요. 가면을 쓰고 흉내내는 삶을 당장 멈춰야 한다.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봐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제 현 상황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문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았고, 이 문장을 통해서 뒤에 보면 제가 글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적용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는 오늘도 책을 읽는다는 주제를 통해서 입을 닥치고 책을 읽어라라고 말합니다. 왜? 말을 많이 하면 공허하고 말을 줄이고 그
그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책을 읽으라 할까요? 저자는 책을 읽고 난 후 본인은 새로운 삶을 만났고 또한 자기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라는 그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새벽 4시에 머리를 닦고 냉수를 들이키고 매일 새벽 4시에 늘 같은 시간에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새벽 4시는 오직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삶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정신이 깨어있는 시간이고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진실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변명과 핑계를 접고 당장 책을 읽으라는 말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다 보면 저자와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저자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완독 강박, 속독 강박, 기억 강박을 모두 버리라고 합니다. 독서는 흡사, 콩나물 시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쑥 잘도 자라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읽고 난 후에 사람의 내면도 콩나물 시루와 같이 쑥쑥 성장하고 깨닫고 달라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 읽는 자기만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테두리 읽기, 즉 제목과 목차만 읽어보고 보물을 찾듯이 키워드를 찾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읽고 또 저자와 대화 나누는 것을 시비를 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척하기, 롤모델을 만들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흉내내는 책을 읽는 자기만의 그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요약하는 것보다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책을 읽고 강한 독서라는 책을 읽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저자가 제시하는 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 줄로 요약 정리해 보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5개를 선택을 해봤고 그리고 각 키워드별로 낙서와 메모한다는 생각으로 회상을 해보았고 이 글을 투영을 시키는 것을 글쓰기를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번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대부분 자기 이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대부분 살아간다. 그러나 요즘 나는 일적인 면에서 내 중심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내 생각과 주장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기를 극도로 꺼려했다. 다른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내면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나는 내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내 내면을 다져가고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가정에서는 내 의사와 기분, 주장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아직도 나는 착한 여자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면서 내 의사와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를 잘 못하고 있다. 가면을 쓰고 흉내내는 삶을 당장 멈춰야 한다.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봐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 전율 같은 걸 느꼈고 내가 고민하는 부분과 겹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면을 쓰고 흉내내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삶은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막노동꾼 정말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살은 저자의 삶과 책 읽기와 책 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읽고 난 후 사실 나는 내 지나온 삶의 스토리가 특별할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강한 독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 삶도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극히 평범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내 인생살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견뎌오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내 직업을 찾아내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고 지켜온 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내 것을 주기보다는 타인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내 것을 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무엇을 주더라도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야 하는 공식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저자는 개인의 삶에서 나아가 자기의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다른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었다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벌러 나왔지만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싶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기 싫었고 상대방의 유익이 있어야 그것이 길게는 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고객에게 물건을 사라고 막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중개업을 순리대로 하고 싶었고 투명하게 일을 해왔다. 지나고 보니 경험은 많이 쌓였지만 그리 큰 돈은 되지 않았다. 돈을 벌어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었다. 내 내면의 욕구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를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송봉회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 읽고 정직과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어서 독서 모임에도 꾸준히 책을 읽고 날마다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은 나만의 무기라고 생각해서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책을 구매해서 나에게 선물을 한다. 그러면 새 책이 배달될 때마다 기다려지고 연애하는 것처럼 책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린다. 그래서 독서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즐겁다. 강한 독서법을 통해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닌 책의 내용에서 내 삶의 조각을 비추어 보고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계속된 책 읽기를 통해 저자의 삶과 내 삶의 공통점과 다른 점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사색함으로 나만의 글쓰기를 완성해보자. 처음 쓸 때는 낙서와 메모로 시작해도 좋으니 무조건 책을 계속 읽고 책을 읽고 난 후 자기만의 해석 방법,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무조건 글을 써보자. 사실 나는 공동 저자로 책 발간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했었다. 북 콘서트라는 것도 해봤고 저자라고 무대 인사도 해보았다. 평소 나는 내가 말하기보다는 글을 쓰는 것이 편하고 좋았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말로는 잘 표현하기를 어려워하였다. 나는 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내면에 가둬두고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나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나는 쉽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글이라는 것을 통해 자유롭게 내 생각의 나래를 펼 수가 있어서 글쓰기가 너무 편하고 좋다. 그래서 나는 중개업 마케팅 과정에서 블로그 글쓰기를 배웠을 때 글쓰기가 밥 먹는 것처럼 좀 쉽게 느껴졌다. 이제 글 쓰는 것을 해야지 하면서 멈춰 있었던 글쓰기 작업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내 생각,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금씩 글을 써 나갈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진짜로 나만의 책을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은대 저자처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작가, 강연자, 투자자인 송봉혜가 되고 싶다. 라는 글쓰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은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책 속에 모든 삶이 담겨 있다.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본다. 옳지 못한 삶이었다면 그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를 찾아야 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삶이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읽고 생각하고 찾고 해석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해석하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매일 쓰는 삶을 살기를 강한 독서를 진심으로 권한다라는 말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강한 독서라는 독서법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책을 읽고 저자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투영시키면서 나만의 글쓰기를 해나간다면 자기의 내면을 돌볼 수 있고 자기의 독서를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저자처럼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강한 독서를 실천해서 책을 읽고 글쓰기를 실천하는 독서 회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